자, 2부 순서 이어가도록 할게요. 김건희 모녀 23억 이익에 대해서 한동훈이 기가 막힌 개구라를 시전을 했습니다. 뭔지 볼게요. 한동훈이 어제 여의도에서 삼선 의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는데 이후 기자들이 민주당이 김건희 모녀가 23억 원의 차익을 얻었다는 검찰 보고서가 공개됐다면서 이 특검에 대한 재고를 요청했는데 어떻게 보냐라고 물었고, 이에 한동훈은 문재인 정권 당시 문건이 아닌가라면서 그때 왜 기소를 안 했냐고 반문했습니다. 와우. 와, 나 싸대기 때리러 갈걸? 그때 검찰총장 윤석열 아닙니까? 그리고 검사가 한동훈 아니에요? 그래. 니들 뭐야 안 했는데? 그 안에서 니들이 막고 있었기 때문에 안 한 거 아니야. 와, 아니 이런 말을 할 거면 적어도 문재인 대통령 시키더라. 그런 말이라도 그래. 하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시켜가지고 이거를 저희가 못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막아서 수사를 못하게 해갖고 기소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라고 하든가. 그러면 소송 당할 것 같으니까 못하지. 그러면 니들도 이해를 하잖아. 왜 안 했을까요? 증거가 있는데 라고 얘기 안 하면 문재인 정권에서,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안 시켰으면 네가 시킨 거잖아. 죄가 있는데 이걸 덮었으면 최소한 일선 검사들한테 야 이거 터트리지 마라고 말을 했을 거고, 네가 안 했으면 너보다 높은 사람이 했을 거 아니야. 그럼 왜 안 했는지에 대한 책임을 지기 싫으면 실은 누가 시켜서 그랬어요 라고 얘기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마치 모르는 듯이 자기는 이런 얘기 처음 들은 듯이 이거 문재인 정부 때 문건 아닙니까? 23억이라고 하는 내용이 검찰 자료를 의해서 발표된 이 시기는, 수사는 그때 했지만 23억이 유용됐습니다라고 검찰이 보고서를 낸 시점은 2022년 12월 20일이에요. 몰랐을까? 과연? 윤석열이 당선되고 난 이후에 12월 20일 날 돼갖고 검찰이 뒤늦게 이거를 1심 선고 끝난 상황에서 꺼내놓은 거야. 왜? 왜냐면 그동안은 결재를 안 해주니까 들고만 있다가, 야, 김건희가 대통령 됐으니까 이제는 김건희가. 알아서 처리하겠구나 라고 해갖고 이거를 검찰이 꺼내놓은 거고, 그래, 그럼 발표해도 돼. 그래야 뭐 어떻게든 기소하고 끝내지. 이렇게 된 상황이었다는 거지. 아니 왜 네가 있을 때는 못했을까?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 윤석열이 있을 때 왜 무혐의 못 쳤을까? 아니 무혐의를 치면 나중에 문제될 수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대체 무슨 소리야? 이게 먹히나? 나는 너무 궁금해. 이게 이 찍들한테 먹히는지 너무 궁금해. 아니, 먹히고, 어. 뿐만 아니라 나는 이게 너무 짜증이 나는 게, 진짜 그거잖아요. 얘네는 믿는 구석이 있잖아. 얘들이 무슨 얘기를 개똥같이 해도 언론이 다 포장해주고 마사지해주고, 또는 물어뜯는 언론 하나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아무 말이나 막 해. 다시 한번 결정하지만 너도 현직 검사로서 현장에 있을 때 있는 일이었는데 이렇게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기소를 못했으면 일단 1차적으로 네가 잘못한 거고. 그러니까 그걸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것들을 언론에서 조목조목 비판하고 물어봐야 지적하는 언론이 있었냐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끝나잖아. 그 문재인 정부 때 문건 아닙니까? 그때는 뭐 하고요? 마치 자기는 검사 아니었던 것처럼 말을 하면 그때 당신이 검사였잖아요. 그리고 당신이 법무부 책임자였잖아요. 법무부 그걸 묻는 장관 사람이 때도. 없다고요. 기자들이 그걸 안 묻는다고. 언론이 법무부 그걸 장관 지적하지도 때도 않는다고. 장관 때도 그랬어. 지금 수사 중인 상황이다. 그러면 저희가 얘기했어. 내가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하려고 그랬는데 성렬이가 시켜서 못했다든지, 성렬이가 위에 있었으니까. 그럼 성렬이보다 더 높은 추미애 장관이 당시에 못하게 했다든지, 아니면 그보다 더 높은 총리가 이낙연 총리가 못하게 했다든지, 아니면 그보다 높은 문재인 대통령이 못하게 해서 못한 겁니다 라고 얘기해야 문재인 정부 때 못한 거 아닙니까? 라는 말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자들이 아니 그러면 정권에서 시켰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나 아니면 네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 이거 못 봤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 근데 이거는 못 물어봤어. 그냥 이렇게 하고 끝나. 왜 못 물어봐요? 물어보면, 야, 너 민주당이 보낸 기자지? 야, 너 주민등록번호 대봐봐. 내일 바로 그 압수수색 들어가야 되니까. 주민등록번호 필요 없지. 어디 소속 기자야만 알면 끝나는 거지. 그럼 이제 바로,
저는 동아일보 다니는 놈은 한겨레 다니는데요. 그러고 거짓말 하겠지.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비대위원장이라고 돌아다니면서 당내 중역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당내에 있는 이 중진 의원들이 어차피 이제 막 가는 상황이니까 나갈 된 사람들. 나가리 될 예정에 있는 사람들 김건희 어떻게 할 건데?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한다는 거죠. 어제 이제 삼선 의원들과 한동훈이 100분 정도 비공개로 회동을 했다고 합니다. 이 회동에 참석한 중진 의원 일부는 수직적 당정 관계 개선을 주장하면서 김건희 리스트가 총선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웃긴 건 장제원하고 권은희를 제외한 13명의 삼선 의원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 전에 했던 것도 뭐냐면 다 그거잖아요. 기득권 내려놓으라 이런 식으로 나왔었잖아. 그 이 사람들 다 나가린 거야. 그러니까 100분 동안 회동을 하는데 한동훈을 만나가지고 김건희 얘기를 못하네, 한동훈이. 그리고 한동훈은 김건희를 지켜야 되고 얘들 내보내야 돼. 그 쟤들은 우리 잘릴지 모르겠는데 김건희 때문에 더 선거운동도 안 돼. 서로 미칠 노릇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 한동훈이 뭐라고 했냐면 아유 그거는 여론이 안 좋다 이거는 내가 평가할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저는 이쪽 집구석이 이쪽 집구석 진짜 의리는 더럽게 누르시고 찾아봐도 없구나. 비정한 곳이구나를 정말 느낄 때가 이럴 때예요. 내보낼 애들 불러가지고 여기 불려갔다는 거는 니들 내보내는 거야. 알고 와 이거잖아요. 아니면 한 명씩 이제 쫙 이렇게 돌려가지고 각자 캐비넷 아시죠? 요거를 한번 그러니까 리마인드 시켜주나? 그러니까 그 애들을 부른 거야. 그 대상이 된 애들을 부른 거야. 삼선 이상만 특별히. 그렇지. 와, 야, 니들 들어와. 이러면 애들이 불려갔을 때 근데 그 안에 어떻게 안철수가 껴 있었지? 안철수가 3선이 되나? 삼선일 거예요 아마. 2선 아니었어? 아니 중요한 건 3선이고 2선이고 중요하지 않고 그분도 그 기준 안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지. 너도 잘리리. 그러니까요. 그거라니까요. 살생부. 그러니까요. 근데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그 애들을 불러가지고 확인 사살 해주는 거잖아.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지. 충성심을. 아니 충성심을 보여봤자 잘리는 보여봤자 거야. 안 돼. 아니, 그러니까 어. 지금 거기서 반발하고 댓글이 치는 놈은 캐비넷을 열 것이고 조용히 주둥이 쳐닫고 집에 그냥 가는 애들은 집에 가는 애들은 그냥 수사는 안 할게. 뭐 이런 그냥 이 정도. 캐비넷은 안 깎게 정도만 얘기하려고 했는데 철딱선이 없는 안철수가 구속실 갖고 되겠습니까? 네? 아 지금 분위기 파악 못한 거야. 분위기 자기 파악 못한 자기 왜 불려왔는지. 더 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 중요한 사람들 모이는 자리라고 해서 왔는데 중요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주민들이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것이 제2부속실이라든지 특별감찰관 이런 부분 어떤 특단의 조치 내지는 결단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 김건희 얘기를 하면 부정적 여론 그러니까 그 지역구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야 김건희 어떻게 할 건데? 라고 막 물어볼 거 아니야. 여러분 빨리 암랩 주식 파세요. 네, 조만간 동그라미 재단에 재단 공금 유용으로 근데 저번에도 압수수색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저번에도 말했듯이 한동훈은 여론이고 뭐 나버려 국민이 뭐 어떻게 생각하고 몰라 상관없어. 아니 몰라가 아니고 알아도 중요하지 않아. 야 개돼지들 뭐라 하든지 말하지 마 그냥 내 마음대로 공천할 거니까 개돼지들 하지 마 이거예요. 근데 자기만 얘기하겠다. 그러니까 이 민심이 어떤 거고 뭐고 제가 평가할 문제는 아니라면서도 국민께 더 좋은 정치를 하기 위해 내가 성실히 설명하겠다고는 그러니까 얘기했거든요. 민심이 뭔 지랄을 치든 저는 건희 형만 건희 누나만 지키면 돼요. 이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여론이 있다고 치지만 그거는 내가 모르는 일이고 그러거나 말거나 특검법은 무조건 거부권 해야 되고 부결해야 되고 정치 농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왠지 한동훈이 이게 자꾸 이렇게 우리가 상식선에서 생각하다가는 저쪽을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하는 말도 이해 못하고 행동도 이해 못하잖아요. 앞뒤도 다르고. 그러니까 그래서 계속 내가 만약에 한동훈이면 막 자꾸 이렇게 빙의를 해보게 되잖아요. 문득 아니 그렇게 안 좋은 여론이 있던데 그러면 좋은 여론도 있던데요?
내가 갔을 때는 다 좋은 얘기만 하던데? 이럴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저게 미쳤나 싶은 얘기들을 아니면 꺼내놓을 것 같은. 주진이처럼 일단 한번 만나보세요. 만나보면 사람이 다르다니까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중앙일보에 단독을 썼는데 단독 내용이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네, 한동훈이 어제까지 38개의 공개 일정을 이어갔는데요. 공개 행사에서의 인사말이나 연설에서 윤석열을 언급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니네 둘이 안 친하지? 난 형이랑 친하니까요. 그러니까 한동훈하고 누나 같은 윤석열하고 형이랑 친하니까요. 실제적으로는 안 친한 거야. 사실 거의 네. 청담동에서 술 먹을 때 한번 만난 거 빼고는 거의 교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윤석열이 진짜 참말을 그러니까 거짓말 안 한 부분도 있구나. 한동훈은 내 말 안 들어요. 한동훈은 항상 지 마음대로 하고요. 그게 진실이었어. 이게 진실이었던 거야. 심지어 카톡도 직접은 안 해. 전화도 직접 안 해. 자기 말 안 듣고 응. 그 사람 말만 듣나? 그렇지. 누나 말만 듣는 애였던 거야.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이 욕을 먹던 윤석열이 지지율이 오르던 한동훈은 말할 필요가 없어. 그냥 김건희만 말하면 돼. 김건희만 방탄하면 돼. 그렇지. 그러니까 애초에 한동훈을 무리해서 끌어다가 그 자리에 앉힌 게 김건희란 말이 있었잖아요. 정확한 거야. 지금 한동훈은 윤석열은 그냥 안중에도 없는 거야. 근데 누나는 내 여자 아니 그렇게 누나를 지켜야 되니까. 근데 이제 뭐 기사에 보면 원래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만약에 총선을 승리한다. 근데 이 여당인데 자기 정부를 응원을 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이끌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거든? 그게 없어요. 그게 없어. 그냥 김건희 방탄만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 따라서 이번 총선이 끝나고 나면 그냥 윤석열 권력은 없어지는 거고 김건희와 한동훈의 네. 공동정부가 설립되는 거예요. 그냥 그 상황에서. 야, 진짜 그럼 미실 같은 존재야? 내가 직접적인 권력자지만 바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바지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 그러나 바지는 바뀌지만 난 계속 실제 권력자로 있는 거야. 실세로 있는 거야. 이거 미실인데? 그럼 드라마에서도 고현정이 결국은 계속 왕을 권력을 바꾸잖아요. 하는 게 왕들이랑 대신들이랑 하여튼 그까지. 똑같잖아. 미실을 찾아보세요. 미실. 응? 네. 실제 미실이가 실제 왕과 여왕과 다름없는 권력을 누린 데는 그 밑에 있는 선대왕 그 아들 그렇지. 그리고 밑에 있는 대신들하고 거래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죠. 예, 네. 미실이 그 드라마에서 그 장면이 나요. 미실이 선덕 여왕이 될 덕만이하고 이제 앉아서 단판을 짓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미실이 그래요. 왜 난 안 되고 넌 된다고 생각을 하느냐 그랬더니 덕만이가 그 얘기를 해요. 난 꿈을 꿨고 당신은 꾸지 않았다. 그러니까 미실은 한 번도 본인이 직접 여왕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고 왕을 자기 옆에 둠으로 인해 가지고 실제 권력을 가졌다면 덕만이는 내가 여성의 몸으로 여왕이 되리라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미실이 굉장히 충격을 받는 부분이 나오는데 미실이네. 그렇게 진짜 미실이네. 덕만이가 하지만 미실이네. 고현정은 자연미인이고 얘는 인공미인이라는 차이가 있겠죠. 아무튼 지금 한동훈이 하고 있는 거는 국짐을 위한 것도 아니고 윤석열을 위한 것도 아니고 총선 승리를 위한 것도 아니고 심지어 자기 자신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오로지 누나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걸 내던졌다. 야, 대단하다. 과연 이런 와. 이런 관계와 이런 충성심이 뭘 주면 가능할까? 아니, 저희가 그 얘기도 했잖아요. 돈을 이거는 많이 주면 아니, 가능할까? 한동훈이 이제 김건희 떼내려고 하는 그 모양새도 보인다. 우리 뭐 그런 것도 우리가 조금 포착된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아닌가 봐요. 그러면 떼어낼래야 떼어낼 수가 떼어낼 수 없는 관계가 된 왜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김건희는 한 번 거느린 내지는 한 번 접촉한 남자를 떼어낸 적이 없어요. 항상 지근거리에 항상 두고 언제나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재활용을 하고 있죠. 네.
아니, 그러니까 항상 담겨져 있다가 재활용 당하는 난 그들의 생각이 참 궁금하다. 그래서 이명수 기자가 김명수인가요? 이명수 기자 맞죠? 서울의 소리. 서울에서 이명수 기자가 그 김건희 그 친척 언니랑 또 인터뷰한 내용에 보면 그 얘기 다 나옵니다. 걔는 젊었을 때부터 인물 있는 애하고 권력 있는 애하고 동시에 같이 만나면서 네, 전부 다 동시에 다 그걸 포용을 했다. 큰 그릇이다. 라고 하는 칭찬을 하는 정말 큰 그릇을 아유, 그런데 쓰는 건가요? 그 큰 그릇이 이런 데 쓰일 줄은 생각을 못 했네요. 어쨌든. 네. 그러니까 그릇의 용도는 말이죠. 그릇 자체의 가치가 아니고 거기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가치가 생긴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는 온갖 잡동사니들이 그리고 온갖 기득권과 권력의 추악함이 담겨 있는 이 시대의 큰 그릇이다 라고 평가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